자, 페이지 462요. 담보 물건이요. 담보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유치권이요.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우리가 이제 유치권에서 피해담보 채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뭐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여러분요,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죠. 권리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보증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매대금이죠. 알겠죠? 이 세 가지는 유치권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보면, 두 번째 쪽으로 보면 권리금 반환 청구권이죠. 줄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유치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2번은요, 유치권자 갑이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을에게 임대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을에게 임대한 경우, 을은 경매 절차에서의 매수인, 즉 경락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자 갑이 채무자의 승낙 없이 줄 거예요. 임대 줄 거예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임대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을에게 임대. 을은요? 을은 매수인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도리어 뭐 할 수 있다?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자가 임대나 대여죠. 대여나 담보 제공이나 사용을 하려면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죠. 승낙이 없으면 담보 제공이나 대여 등을 할 수 없고, 만약 그렇게 되면 경락인은 임대차의 효력을, 경락인은 임대차에 대해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고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죠.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요, 건물 임차인이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줄고요.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유익비를 지출하죠. 여러분, 이 유익비는 써요. 거기다가요, 선의, 악이 불문하고 청구해요. 그래서 유익비는 선이냐 악이냐를 따지지 않고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선의의 점유자의 비용상환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되죠. 악의 점유자의 비용상환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거기서 비용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청구를 해요. 그런데 유치권은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을은요,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그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후에 채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죠. 그럼 유치권은 성립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유치권은 먼저 점유 플러스요, 여기가 채권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점유할 수 있고 나중에 채권이 발생할 수 있고요. 먼저 채권이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이 이행되고요. 점유한 상태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성립하죠. 그리고 유치권은 점유 플러스 채권이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틀렸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의 정답은 옳은 것은요, 기억이죠. 기억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죠? 권리금이요. 그 다음에 동의 없이 승낙 없이 대여한 경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이것은요, 유익비를 지출한다. 유익비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악의의 점유자의 경우는 비용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죠. 2번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 이렇게 됐죠. 우리가 담보물권은 경매권 옆에 줄 거예요. 담보물권의 공통적 성격이에요. 그래서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잖아요. 이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공통적으로 경매권이 있는 것이에요. 자, 2번이요. 비용상환청권이죠. 이런 유치권자도 필요비하고 유익비의 상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요. 자, 3번은요. 간이변제 충당권이죠. 이 간이변제 충당권은요, 유치권과 질권에 있고요. 유치권, 질권 옆줄 긋고 저당권에는 없어요. 간이변제 충당, 저당권에는 없다. 그 다음에 4번은요.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죠. 유치권은 점유를 침탈당한다. 즉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치권 자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4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죠. 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써요. 옆에다가요. 채무자의 동의 X. 채무자의 동의 없이 유치물의 보존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판례가 뭐랬냐? 건물을 수리한 자가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건물에 거주하는 것, 그것은 보존을 위한 사용이다.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을 한번 보시면, 한번 보세요. 3번은 뭐냐면, 유치권의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동시 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권리자는 이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유치권, 동시에 항변권하고 유치권은요, 뭘 할 수 있다? 병존할 수 있다. 병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존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유치권이죠. 이 유치권은요, 유치권은 먼저 이것은 물권이에요. 물권이고,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의 인도를 거절해. 그래서 타인의 물건의 인도를 거절하고요. 그래서 유치권은 뭐를 본질로 한다? 점유를 본질로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항변권이죠. 항변권이 것은 채권이에요. 채권이고 항변권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해요. 자기 거. 그 다음에 이것은 점유를 본질로 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치권과 항변권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나눌 때 이렇게 나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서로가 병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요.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 약정을 체결한 임차인은 권리금 반환 채권 줄 것이고, 이런 권리금하고 보증금하고 매매대금 세 가지죠.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이 세 가지는 유치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2번 틀렸죠? 3번은요. 유치권의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가 됐다. 그럼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유치권을 상당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죠. 변제 청구하고, 변제 청구를 오로지 누구한테 한다? 채무자한테만 하죠. 채무자한테만 하죠. 그런데 여기요, 유치권 행사죠. 유치권 행사는 누구한테 한다? 누구든지, 세상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하죠. 누구에게나 유치권 행사는. 변제 청구는 채무자, 특정의 채무자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 중에 건물이 경매가 되죠. 그러면 경락인에 대해서 변제 청구를 못하죠. 그런데 경락인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경락인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유치권 행사는 할 수가 있다. 4번은요. 유치권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이죠. 이런 비용상환 청구권은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되죠. 그래서 이런 유치권자가 아까 말했죠. 비용을 지출한단 말이죠. 그럼 유치권 행사 중에 비용을 지출하면 그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5번은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 줄고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죠. 그럼 채무자를 직접 점유라면 유치권은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5번 틀렸죠? 자, 4번은요. 틀린 것은요. 1번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 간의 특약은 유효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유치권은 변제기를 만약에 연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변제기를 연기한다. 또는요, 비용의 지출 시기, 기한을 연기해 준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다. 그래서 유효이다 이런 말이죠. 이번은요,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물, 우리는 뭐냐면 유치권의 성립은 타인의 물건이면 돼. 타인의 물건. 이때 타인이라는 것은 유치권자를 빼고 모두가 다 타인이에요. 그러니까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 소유물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3번은요. 계약 명의 신탁의 신탁자는 줄고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죠.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것을 피담보 채권을 해서 자신이 점유하는 선의 부동산에 대해서,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권이 안 되는 것 세 가지.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이죠. 그래서 계약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하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매매대금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3번. 4번은요. 점유가 불법행위다. 줄고요. 점유가 불법행위는 세 가지가 안 된다. 세 가지. 첫 번째마다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가 안 된다? 주의 토지 통행권.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주의 토지 통행권. 자, 세 번째는 뭐가 안 되죠? 불법 점유일 때 안 되는 건 통행지역권을 휘어치도 못해. 통행지역권 세 가지. 그래서 유치권 안 된다. 주의 토지 통행권 안 된다.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가 없다. 이 세 가지를 뭐라 한다? 불법 점유일 경우 이렇게. 5번은요,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권이죠.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권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때 비용 동그라미 하고,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권에서 비용은 필요비와 유익비를 포함하는 거예요. 필요비와 유익비를 포함을 해. 그런데 전세권자의 경우는 필요비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전세권자는. 왜냐하면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에 대해서만 있다? 유익비에 대해서만 있다. 이렇게 됐죠? 4번이 틀렸죠? 자, 5번은 볼까요? 1번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줄거요 점유매개 관계예요. 점유매개 관계 제3자를 뭐라 한다? 직접 점유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제3자를 유치권자를 간접 점유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를 점유매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점유는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가리지 않고 유치권이 인정된단 말이죠. 그런데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를 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될 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죠. 2번은요. 유치권자는 매수인, 경락인에게 피해담보채권의 변제 청구 줄고요. 변제 청구, 채권의 변제 청구는 누구한테 한다? 특정의 채무자에게만 변제를 청구하죠. 특정의 채무자에게만 이렇게 에게만 알겠죠? 다른 사람한테는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3번은요.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뭐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유치권의 행사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른 말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렇게. 자, 4번은요.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여 이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 변제에 임할 수 있다. 충당할 수 있다. 그래서요. 4번의 첫 번째 줄 가운데요. 과실 수취예요. 과실 두 남의 수취. 그래서 유치권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고 두 번째 우선 충당권이 있다.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우선 충당권이 있다. 과실 수취권이 있고 우선 충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란 말이죠. 5번은요.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하죠. 그래서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유치권자는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OX, X. 왜?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이것은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 거기까지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보존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존행위. 그래서 유치권자가 보존행위를 할 때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죠. 이때 중요한 말은 누구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채무자의 동의 없이 보존을 위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이렇게 하죠. 정답은 5번이 틀렸죠. 자, 7번은요.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 이렇게 됐죠.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 아니다. 6번 안 했나요? 자, 6번 한번 보세요. 6번 민법상 유치권을 삼고 틀린 것은 1번 유치권은 뭐가 안 된다? 우물추, 우선 변제권, 물상대의성, 추구표가 안 되죠. 세 가지. 그래서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2번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죠. 우리가 유치권 배제 특약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효하다 이렇게요. 3번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물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면 된다. 타인은 유치권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타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채무자 소유이든 제3자 소유이든 따진다, 따지 않는다, 따지지 않고 이렇게. 4번은요.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채무자가 줄 것이고 직접 점유,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죠. 채권자는 자신의 간접 점유를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5번은요. 건축 자재를 매도한 자 이렇게 됐죠. 건축 자재를 매도한 자.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자신의 대금 채권 주고 대금 채권. 이 대금 채권을 말한다. 매매 대금이죠.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자재 납품 대금이죠. 자재 납품 대금, 매매 대금이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5번 틀렸죠? 자, 7번은요.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경매권. 경매권은요. 담보물권의 공통적 성격이에요. 과실을 수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용상환청권이 있고 간이변조 충당권이 있죠. 그런데 타담보 제공청권은 누구냐? 이것은 유치권 설정자. 유치권 설정자. 설정자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아니고 유치권 설정자인 채무자의 권리다 이런 말이죠. 5번 틀렸죠? 자, 8번은요.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이죠. 혼동, 그 다음에 점유의 상실, 그 다음에 물건이 멸실하면 멸실이랑 상실이랑 같은 의미죠. 제3자에게 유치물의 보관이죠. 제3자를 직접 점유죠. 그러면요. 맨 끝에 쓰면 유치권자는 간접 점유한다 이 말이죠. 제3자한테 보관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유치권의 경우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유치권은 행사할 수가 있죠. 그런데 뭐는 안 된다? 뭐는 안 돼? 채무자에게 직접 안 되죠? 그럼 지금 제3자에게 유치물을 보관시켰다는 것은 제3자에게 직접 점유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채무자 아닌 유치물 소유자의 변제죠. 이 채무자 아닌 유치물 소유자의 변제, 제3자가 변제했다 이 말이죠. 아무튼 누가 변제하든지 가능한 게 없이 변제가 되면은 피담보채권이 제로가 되면은 유치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는 것이다.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자요. 그 다음에 9번 한번 보셔요. 동일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한다. 1번 건물의 점유는 유치권에 줄고요. 점유 줄 것이고 성립요건 줄 것이고 전속요건이에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면서 전속요건이다. 이런 말이죠. 2번은요. 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점유를 이전했죠. 이런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럼요. 이 말은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지금 문제가 언제죠? 22의 문제죠. 이때 이제 판례가 났었던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요 갑이요 저당권이 있죠. 그 다음에 2월 1일이요. 이 갑이요 5월 1일이요. 갑이 경매를 하려면 여기서 뭘 해야 돼요? 경매 개시 등기를 해야죠. 경매 기입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다른 말로 압류 등기다 이 말이죠. 압류 등기요. 압류 등기 하기 전에 여기 3월 1일이요. 여기 의뢰한 사람이 유치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6월 1일 날이요. 병이라는 사람이 유치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한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있는 유치권은 성립하나 경락인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 전에 있던 유치권은 성립하나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죠?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유치권은 성립하나 난 뭐 할 수 없다?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을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있다. 3번은요. 건물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죠.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유치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았죠? 보증금 권리금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 전 이렇게 됐죠?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 전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이 실행돼도 그 채권이 완제될 때까지 매수인 경락인이죠. 경락인에게 인도를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여기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있죠. 이전에 있는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5번 유치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유치권은 뭐가 없다? 우물추가 없다 이 말이겠어요. 그럼요 9번에 2번하고 4번을 잘 봐야 되겠죠. 자 10번은요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이 뭐냐?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권리금 보증금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권리금과 보증금은 안 되죠. 뒤에서는요 필요비 상환채무 이렇게 돼 있나요? 필요비 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그러니까 필요비를 내지 않아 가지고 그 필요비로부터 다시 발생한 채권이죠. 알겠죠? 비용 자체에서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니은요 원상애봉 약정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됐죠. 원상애봉 약정이 있단 말은 원상복구한다 이 말이죠. 이 원상애봉 약정 교를 보시고 비용 포기예요. 비용 포기. 그러니까 유익비라는 게 없어요. 유익비를 포기한단 말이에요. 원상복구는 다 떼가지고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이죠. 결국 유치권이 되는 것은 뭐밖에 없다? D급밖에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D급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이런 봐봐요. 우리가 원래 채권이라는 것은 어떤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해야 되는데 비용이 100만 원이 있단 말이죠. 이 100만 원의 비용이 안 되니까 여기서 또 뭐가 나와요? 이자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지연이자요. 이건 사실 이것은 손해배상 청구의 손해배상 채권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손해배상 즉 사람에 대한 채권이랑 마찬가지인데요. 판례가 이해하는 게 원채권의 연장으로 봐가지고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다시 유치권을 또 인정을 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디귿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1번은요. 갑의 X 건물을 임차한 을은 X 건물을 보존 개량하기 위해서 병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했다.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았다. 다른 말로 자재 납품 대금이라는 말이 나오겠죠. 임대차가 종료했지만 수리비를 받지 못했다. 을은 X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수리비를 못 받았으니까. 1번 을이 병에게 외상 대금을 마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X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외상 대금이 뭐야? 매매 대금이죠. 자재 납품 대금이죠. 자재 납품 대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자재 납품 대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3번은요. 2번은 을은 갑이 수리비를 상환할 때까지 줄고요. 수리비를 상환할 때까지 불가분성이죠.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불가분성 이렇게. 3번은요. 을은 갑의 승낙 없이 줄고시고 담보 제공 또는요 대여 사용 담보 제공 또는요 대여 또는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은요 을은 수리비를 말 때까지 상환받기 위해서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X 건물을 말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그래서 상환받기 위해서 X 건물을 경매한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경매 동그라미 이 수리비를 받기 위해서 경매하죠. 이것을 환가를 위한 경매라고 얘기해요. 환가. 무슨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 옆줄 긋고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 X.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 X. 환가를 위한 경매는 되지만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는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리비를 상환받기 위해서 이것을 환가를 위한 경매죠. 5번 만약 X 건물을 갑으로부터 양수한 정이 을에게 X 건물의 반환을 청구하죠. 을은 유치권으로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왜요? 유치권 줄고 세상 누구에게나 행사죠. 세상 누구에게나. 하지만 우리가 변제를 청구할 때는요. 변제를 청구할 때는 다른 사람한테는 변제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12번은요.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갑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갑의 유치권은 뭐 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요. 만약 좀 여기서 보면 갑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 갑이 그러면 자기 거다 이 말이죠. 수급인 자기 거.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누구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면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를 하죠. 그때는 말 수 있다. 인정될 수 있다. 2번요. 갑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성관주의 의무를 위반 줄고 성관주의 의무를 위반 맨 끝에 유치권 소멸의 청구 이렇게.
3번 갑은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뭘 해야 된다? 증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지금 우리가 이제 유치권 행사를 해서 자신의 점유가 불법을 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 이제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요, 이러면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죠?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이 점유가 불법적인 것을 누가 해야 돼? 봐봐. 아니, 간단해. 여기 지금 보면 갑은요, 어른 상대로 유치권 정하였죠? 그러면 갑이 유치권자죠? 어른 채무자 내 말이죠. 봐봐. 여기 유치권 뭐죠?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유치권자죠. 그 유치권 점유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유치권은 유치권자로서 인정이 돼. 유치권자가 아니라면 이 점유가 불법 점유가 돼야 돼. 그럼 내가 점유하고 있는데 내가 불법 점유하고 증명을 해요? 누가 해야 돼? 상대방이 증명해야죠, 당연히. 상대방이. 알겠죠? 상대방이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알겠죠, 지금? 그래서 내가 증명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증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누가 틀렸죠? 3번은요? 4번.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 줄고 채무자가 줄고시고 직접 점유, 맨 끝에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번은요? 병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했더라도 병이 침탈 동남이 그러면 점유상실이죠. 점유상실이니까 유치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 동남이 1년 플러스 출소기간이죠. 1년 플러스 출소기간 1년 안에 행사했죠. 점유를 회복이란 말이 중요해요. 점유를 회복은 뭐냐? 회복 이퀄 점유한다 이 말이죠. 유치권은 되살아나. 되살아난다는 것보다는 뭐가 되냐? 유치권은 소멸된 걸 본다.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요 12번에 3번이죠. 자, 13번 한번 봐보세요. 옳은 것은 이렇게 됐죠.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럼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 줄고 점유를 취득 그러고 나서 성립한 채권 점유가 먼저 그러니까 점유를 먼저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채권이 발생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언제부터 유치권이 시작해?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죠. 아까 내가 유치권 뭐라고 그랬어? 점유 플러스 채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점유가 먼저죠. 그러면 채권이 발생할 때 채권이 먼저죠. 언제? 점유한 때부터. 그러니까 점유 플러스 채권이에요. 알겠죠? 성립되지 않는다 틀렸죠. 자, 이번은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지금 몇 번 나오죠 지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 유치권을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하는 것은 점유 상실이에요. 점유를 상실당하면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1년 안에. 그런데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없어.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없어. 자, 4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뭐 없이 승낙 없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다. 보존에 필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말 수 있다. 사용해. 그래서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가 없어. 언제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돼? 채무자의 승낙 줄거 봐. 채무자의 승낙 박스에 채무자 승낙은 써. 거기다가 대여, 담보 제공, 사용. 대여, 담보 제공, 사용. 이 세 가지일 때 뭐가 필요하다? 승낙이 필요로 해. 6번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의 유예 기간을 인정한 경우 이렇게 됐죠? 줄고요. 유익비 줄고시고 유예 기간 인정 거기 줄고 이퀄 상당한 기간을 상당한 기간을 허여했다. 그럼 뭐다? 이 말은 이퀄 변제기 연기 변제기가 연기된다 이 말이죠. 그럼 변제기가 연기가 되니까 유치권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상당한 상환 기간 허여해 준단 말은 변제기 연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아까 말하죠. 계속 나왔죠. 유치권 배제 특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지금요 재밌는 말 나왔죠. 뭐라고 엄청나게 나왔네요. 알겠죠? 자, 갑은 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읽으면 안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잊지 말고 일단 넘어갔다가 다른 거 풀고
와가지고 할 일 없을 때, 알겠죠? 정리 다 되고 할 일 없을 때. 왜? 한 문제 안 되는데 이거 봐봐. 15번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15번. 근데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15번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15번부터 봐.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닌가?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닌가? 유치권 소멸 사유가 1번 포기죠? 점유의 포기. 그 다음에 점유의 상실. 그 다음에 목적물이 멸실됐단 말도 상실됐단 말도 똑같죠? 피의담보 채권이 소멸해. 그럼 부종성이죠? 유치권은 부종성이 엄격해요. 피의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바로 소멸해요. 그 다음에 목적물의 양,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죠? 소유자. 그러니까 물건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면 다른 말로 하면 경락이 됐다 이 말이죠. 경락이 돼도 유치권은 여전히 있다 없다? 있다. 누구한테 주장한다? 경락인에게 주장한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자, 14번은요. 갑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 신축 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갑 명의의 보존 등기 후 2개월 내 공사 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언제요? 보존 등기하고 2개월 이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인도받기로 했어. 2016년 1월 15일 주택에 대하여 갑 명의의 보존 등기를 마쳤어. 그런데 을은 현재까지, 현재가 언제죠? 2016년, 작년 2016년 이때 문제가 27일이니까 2016년 10월 28일인가 그 정도죠. 알겠죠? 2개월 이내에 가기로 했잖아요. 아직도 안 됐죠. 그래서 보존등기 마쳤으나 을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뭐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갑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2016년 2월 8일 경매 개시 결정이 됐고, 그러니까 봐봐, 먼저 우리가 지금 공사대금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무슨 말이야? 유치권이 있는 상태에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죠.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으면은 어떻게 하는가? 경락인에 도모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2016년 10월 17일 공사 경매 대금을 완납한 병이 의뢰 상대로 인도를 청구한다. 그러면 인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인도를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아니죠?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기억은요. 병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병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요. 그럼 지금 여기는 주택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보면 일단 이 건물은 갑의 토지에, 알겠죠? 신축공사를 누가 했냐? 주택신축공사 을이 그래가지고 보존 등기가 되고 나면 2개월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을이 신축공사한 것을 주택을 인도받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건 이 말을 딱 보면, 문제를 보면 어떤 뉘앙스를 풍기죠? 이 말의 뉘앙스가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지었다 이런 말 아닌가요? 그 말이죠.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제 2개월 이내 보존 등기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금 매 공사 대금을 지급하면 건물을 이렇게 갑한테 주기로 했다 이 말이잖아요. 공사 대금. 그다음에 뭘 한다? 공사 대금을 지급하면은 건물을 뭐 한다? 인도한다. 이 두 가지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요 보존 등기했는데 을은 현재까지 뭘 한다?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지급받지 못한 채 이 말이죠.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갑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해서 누가 지금 경락을 받았다? 병이 경락을 받았죠. 병은 누구다? 소유자죠. 소유자, 경락인. 그러니까 경락인은요, 병은요 경락받은 소유자죠. 자, 지금부터 봐 이제. 그 병이 을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했다 이렇게요. 병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 보면 몇 개월 내라고 돼 있죠, 지금? 2개월 내라고 돼 있죠. 2개월 내. 이게 이제 2월 내.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겨가지고 각 선생님들이 뭐를 했냐, 2개월 내라고 했으니까 지금 2개월 내라는 것은 반드시 2달 아니니까, 그럼 1월 15일이죠? 그러면 1월 15일, 앞쪽에 있다. 1월 15일, 그러면 2월 15일, 3월 15일이잖아요. 3월 15일까지 이 말이냐, 이 말이죠. 이래가지고 싸우는데 내가 이제 써놓은 거예요. 한번 봐봐. 판례가 해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지금 그걸 써놓은 거랍니다, 제가요. 거기 보면 보존 등기 후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설을 봐, 해설 읽고 있어요. 보존 등기 후 2개월 내라는 용어가 해석의 논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판례의 경우를 보면
통지를 받은 때부터 1개월 이내 출소해야 되는데 출소 소송을 제기하는데 근데 75년 4월 30날 심사 청구 기각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출소하면 된다. 이렇게. 언제까지? 5월 31일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써놓은 거란 말이죠. 기산일은 5월 1일이고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은 6월 1일이고 그 전날이 5월 31일까지 말이죠. 즉 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건 최후 이행기를 의미한다. 그냥 최후의 이행기를 의미하는 거지. 그것을 1개월 내 그러면 한 달이 되기 전이냐 말이야. 그럼 봐봐. 이 말이죠. 봐봐. 그럼 1개월 내란 말이 무슨 말이죠? 1개월 내란 말이 이런 말이냐 이 말이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만 이런 내니까 내는 여기 다 되냐 이거. 내는 여기 다 되냐 이 말이지. 내란 말은 내 그랬으니까 1개월 내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거 1월 1일, 2월 1일, 1월 3일 이것도 다 해당하느냐 이 말이지. 1월 내란 말은 그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뭘 얘기한다? 1개월 때 이걸 의미하지.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월 31일 그러면 이 뭐죠? 예를 들어서 2월 오늘이 지금 몇 월 며칠이죠? 오늘이 5월 10날이죠. 그러면 6월 1일부터 1개월 내 이 말은 6월 1일부터 1개월 내 그 말은 1개월 내 그 말은 이 말은 6월 1일부터 오늘 이제 얘기하죠. 오늘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냐? 6월 1일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럼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얘기하는 거지. 즉 30일 날을 얘기하는 거지. 30일 이전에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하루 이걸 다 내냐 이 말이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무슨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월 15일 날 뭘 해서 등기했죠. 보존 등기. 그로부터 2개월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날짜 계산이 1월 15일부터 2개월이죠. 2개월이란 말은 1월 16일 날이 기산점이고 2월 16일, 3월 16일이죠. 3월 16일 하루 전날이니까 3월 15일 밤 12시 이때까지 말이죠. 돈을 갚아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디까지? 3월 15일 밤 12시까지 이 말이에요. 됐죠 지금? 그래서 즉 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을 얘기하는 그래서 3월 16일이고 어쩌고 해가지고 3월 15일 밤 12시까지 받지 못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 2월 8일 경매 개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10월 17일 병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 108.7조에서 등기 없이도 뭘 한다?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결론적으로 의뢰 유치권 시기보다 경매 개시 결정 개시 등기가 뭐다? 먼저 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무슨 지금 몰라요? 압류가 지금 언제 이루어졌어? 압류가 언제 이루어졌어? 2월 8일 날 압류 경매 개시 결정이 됐잖아요. 아니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 우리 내라는 말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럼 언제냐? 언제냐면 1월 15일부터 2개월이라면 3월 15일 밤 12시 이때가 변제기고 이때 돈을 못 갚으면 이제 뭐를 한다? 유치권을 행사한다. 이 다음부터. 그러니까 3월 16일부터 유치권이 시작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유치권이. 근데 여기는 지금 봐봐. 언제 지금 경매가 됐어? 언제 경매가 됐냐고. 2월 8일날 경매가 됐잖아. 경매 개시 압류 등기가. 이해됐죠? 2월 8일이고 여기 봐봐. 3월 16일날 뭐가 된다? 유치권이 시작된다 이 말이야. 유치권이. 그러니까 결국 이 유치권은 1월 15일 날 뭐를 했어도 보존 등기를 했어도 알겠죠? 이 유치권보다 빠른 것이 아니고 더 늦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결국 누가 소유자다? 병이 경락대금을 안 나오면 병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뭐 하지 못하니까? 대항하지 못하니까. 됐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된다? 병은 주택에 대한 소유권 반환,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은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2번, 니은, 을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대안돼. 기억이 틀리면 니은도 틀린 거지. 무슨 말 알겠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기억하고 니은은. 그래서요, 을은 항변권에 근거하여 인도를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한번 봐봐. 이 말 자체가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아무튼 이 말이란 말이죠. 보존 등기. 보존 등기 언제 했죠? 보존 등기 1월 15일이죠? 보존 등기 후 몇 개월 이내? 2개월 내, 2월 내에
비용을 지급한다. 이래서 비용을. 그럼 비용을 지급하니까 비용은 언제냐? 보존 등기 후 2개월이 될 때 비용이 돼서 변제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2개월 내니까 1월 15일이죠. 그러니까 비용은 언제냐? 2개월 내니까 2월 15일, 3월 15일. 그래서 3월 15일 밤 몇 시? 12시 이렇게. 이 12시 이날이 변제기다. 변제기. 변제기니까 이때 이제 돈을 안 주죠. 돈을 안 주면 그 이후에 뭘 행사한다? 유치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유치권이 돼. 알겠죠? 2개월 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압류는 언제 이루어졌다? 압류는 2월 8일 날 압류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여기요 2월 8일. 2월 8일 날 압류 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요 3월 16일 날 유치권이 있고, 유치권 알겠죠? 이 압류에서 경락이 언제다? 10월 며칠이다? 10월 17일 날 병이 뭐랬다? 경락을 받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 압류에서 경락을 받았죠? 따라서 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국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여기 있는 여기 갑이죠? 얘가 갑인가? 갑인가 어딘가 모르겠네. 아무튼 얘는요 이 병한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알죠? 근데 병은요 뭘 할 수 있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뭐가 문제냐? 이 내라고 하는 것 때문에 1월 15일이니까 내는 1월 16일도 되지 않냐? 1월 16일. 그러니까 여기가 유치권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요 여기저기 이제 뭐죠? 그 내라고 하는, 왜냐면 이것은 일본 사법시험이라든가 또는 변리사 시험이라든가 감정평가서라든가 공인노무사라든가 주택관리사 같은 시험은 민법 총칙을 전부 다 공부한단 말이죠. 그러면 맨 끝에 보면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기간. 민법 총칙의 기간. 우리는 시험 조건 다음에 기간인데 우리 시험 안 배운단 말이죠. 우리 공중에서는 그 기간 부분에 가면 뭐가 나오는 것이냐? 기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 기간을 정하는 것이 나온단 말이죠. 법에서요. 거기 보면 2개월 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2개월이 만료된 때를 얘기하는 것이지. 2개월 내 그러면 언제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언제나 이게 아니고 2개월 안에 갚을게. 그러면은 이 뭐죠? 오늘 1월 1일부터 2개월이다. 그러면 3월 1일 이걸 얘기하는 거지. 1월 1일, 1월 2일, 2월 1월 3일, 2월 1일 이런 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이 압류하기 전에 유치권이냐 압류하고 난 다음에 유치권이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유치권이 어디인가. 그랬을 때 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로 본다? 2개월로 보면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압류한 날짜보다 훨씬 더 늦다 유치권이. 그러니까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말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경락인은 자신의 소유권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아무리 경락이 늦었어도 압류에 의해서 경락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락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압류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를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요 잠깐 쉬었다가요 저당권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